죽음에 대한 공포는 자연스러운 본능이고 이는 삶을 소중히 여긴다는 방증입니다. 반대로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죠. 가령 철학, 예술, 종교 등 인류의 심층적인 정신활동 중에서는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 발달한 것들이 많습니다. 죽음의 공포로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의 말처럼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다르게 생각하자면 죽는다는 것은 태어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시작이 없으면 문제도 없는 것처럼 태어나지 않으면 죽음도 없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한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삶의 소중함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죽는 것이 공포스러운 데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들을 꼽아보자면 죽음에 이를 때까지 겪게 되는 극심한 고통에 대한 공포, 죽음 이후에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모르는 것에 대한 공포, 가족 등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자신이 평생 동안 쌓아온 지위와 재산, 혹은 익숙하고 정겨운 세상과의 영구적인 이별에 대한 두려움, 본인이 죽고 난 뒤에 주변 사람이 겪을 비통함 같은 것들 때문일 것입니다. 애초에 죽음에 대한 이유를 찾는 것은 앞뒤가 뒤바뀐 순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느끼는 모든 공포는 죽음을 막기 위한 방어 기제로서 진화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죽음 그 자체에 직접적 공포를 느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죽음이 나쁜 이유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설명은 죽음이 삶이라는 것에서 얻어지는 복리후생, 쾌락을 박탈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빵과 물만 있다면 신도 부럽지 않다라고 말한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우리는 죽는 순간 죽음을 경험할 주체가 사라져서 죽음을 경험할 수 없기에 나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으로 3년 후면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인구 5명 중 1명 이상이 65세 이상이 됩니다. 누구나 여유로운 황혼과 아름다운 죽음을 꿈꾸지만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오래 살라는 덕담이 악담처럼 들릴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 진입 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가파를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 고령화 속도는 OECD 평균이 2.7%보다 1.7배 빠르다고 합니다. 이 추세라면 2048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37.4%를 차지하며 OECD 국가 중 가장 나이 든 나라가 됩니다. 기초연금 등으로 일부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노인 10명 중 4명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 있는데 무전장수의 두려움 속에 문제는 현실적인 빈곤입니다. 진입 속도가 빠른 만큼 노인 빈곤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국가에서 연금제도 개선이 노인 빈곤을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수령액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고 연금만으로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고령 인구 절반가량은 연금조차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고령의 여성은 경제활동 참가율이 낮아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노인의 68.1%가 계속 일하기를 원하고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8.7%는 생활비의 보태기 위해서라고 답했습니다. 노동시망 평균 연령도 73세입니다. 일반 회사 정년이 60세인 점을 감안하면 은퇴 후에도 10년 넘도록 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을 하고 싶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로 인해 상당수의 고령층은 생계 유지를 위해 삶의 끝자락까지 일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고강도 저소득이라는 점도 문제입니다. 일부 고위 공무원이나 기업인, 전문가 등을 제외하고는 고령층 대부분이 청소나 식당일, 풀뽑기, 폐지 수거 등에 몰립니다. 특히 폐지 수거는 열악한 환경의 노동 강도는 높지만 대가는 턱없이 적은 노인 일자리의 현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굿라이프 인생 후반전의 마이스트로 닥터이었습니다.